이번 3부에서는 녹화된 영상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스톰에서 실시간으로 녹화를 지원하긴 하지만 화질은 720p에 음질은 실시간 스트리밍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생방송을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 파일을 다시 편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OBS,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아마 1인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업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방송 송출용 플랫폼으로 선택해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녹화용으로만 사용합니다. OBS의 디스플레이 캡처와 오디오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제 노트북에서 실행되는 실시간 방송 화면과 노트북에 연결된 외장 마이크를 통해 수음되는 음성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많은 녹화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맥북에도 자체 녹화 기능이 있지만 생각보다 CPU 자원을 많이 차지하고 녹화된 파일 용량도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OBS는 녹화 시 CPU 자원도 상대적으로 적게 차지하고 녹화 영상을 MKV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서 파일 용량도 적게 차지합니다. 1시간 생방송 녹화 기준으로 한 300-400메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PC 혹은 노트북에서 종종 플러그인 충돌로 인해 디스플레이 캡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발표자 PC에서 OBS를 설치하고 녹화하려는 시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 포기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통한 오디오 녹음의 경우 OBS의 설정이 꽤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적당한 설정값을 찾아서 8개월 넘게 현재의 세팅으로 녹음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설정값이 방송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녹음 품질이 꽤 떨어졌습니다. 음질 자체는 마이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OBS에서 마이크로 수음되는 소리를 녹음할 때 타이밍, 노이즈 감쇄, 음성 증폭 등 다양한 설정값을 만져야 비로소 쓸만한 상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이 부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 영상이 많으니까 OBS 세팅이라는 검색어로 관련 영상을 충분히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맥OS에는 애플이 만든 파이널 컷이라는 강력한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있긴 한데 저는 영상 편집을 어도비 프리미어로 시작했고 데스크탑 PC의 다중 모니터 환경에서 하는 것이 더 좋아서 윈도우즈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사용법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고 저도 유튜브의 다양한 강의 영상을 보며 독학했는데요. 만약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편집하는 여자, 비디오 클래스는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영상 타임라인을 띄워두고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이미지와 소리를 넣고 잡음을 제거합니다.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꽤 재밌고 하다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단 시간을 많이 투자한 만큼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를 구독 중인데 최신 버전이 아닌 13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BS에서 녹화한 MKV 파일을 14 버전부터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신 버전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지나 자막, 트랜지션 같은 효과와 음성 파일을 많이 사용하면 렌더링, 즉 내보내기를 할 때 꽤 자주 오류가 발생합니다. MKV 파일 편집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급적 최신 버전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편집 시 오디오에 뚝뚝 하는 잡음이 간헐적으로 생겨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이 쭉 말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뚝 하는 뭔가 오디오가 튀는 듯한 잡음이 들리게 되면 꽤 거슬리거든요. 영상을 전화가 들어온 것들 처음에는 마이크의 문제인 줄 알고 새로운 마이크를 사서 테스트해 보기도 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꽤 골치 아팠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 재생 시 이런 잡음이 들릴 경우 Alt 탭으로 다른 창으로 갔다가 다시 프리미어 프로 편집 창으로 돌아오니 신기하게도 이 잡음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도중에 이런 오디오가 튀는 듯한 잡음이 들리시면 Alt 탭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1프레임별로 이동해서 해당 잡음이 나오는 부분을 강제로 잘라내고 이펙트 선택 후 검색창에 페이드라고 치면 크로스페이드 항목에서 나오는 세 가지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익스포넨셜 페이드를 연결하고 페이드 시간을 최소로 줄여줍니다. 그럼 해당 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져서 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집할 때 이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온 것들도 저는 편집 영상에 배경음악을 넣고 있습니다. 이 배경음악의 경우 제가 작곡가도 아니고 함부로 음악을 가져다 쓰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유튜브 채널 오디오 갤러리에 업로드되는 음악을 주로 사용했었는데 음악의 종류와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현재는 아트리스트라는 별도의 유료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트리스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대부분 사용하는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작곡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음악을 월 구독료를 내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월 몇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제공되는 음악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필터링도 잘 되어 있긴 한데 마음에 드는 음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딱히 대안도 없고 현재는 이 서비스만큼 좋은 것을 찾지 못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서는 웨비나와 같은 행사 홍보용 EDM을 만들기 위해서는 PPT로 기획안을 만들고 이 자료를 내부 디자인팀 혹은 외부 대행사에 전달해서 디자인을 의뢰했었습니다. 이때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저는 최대한 빨리 디자인된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지만 디자인팀 혹은 대행사는 그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시점에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을 표시해서 보내줘야 하고 여러 번 핑퐁을 거치다 보면 EDM 배너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넘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만약 외부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건당 몇십에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저는 웨비나에 필요한 모든 홍보물 제작은 제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외주로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합니다. 디자이너도 아닌 제가 제법 그럴싸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망고보드라는 디자인 셀프 서비스 덕분입니다. 망고보드는 수많은 미리 제작된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하고 해당 템플릿에서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별도의 PPT 기획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망고보드에서 EDM, 배너를 만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템플릿, 폰트, 아이콘 등 에셋이 워낙 많아서 저 같은 비전문가도 꽤 괜찮은 품질의 홍보물 제작이 가능합니다. 내부에 따로 디자인팀이 없어서 대행사를 통해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디자인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망고보드를 사용해보세요. 이용료도 저희는 3개월에 8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외주 혹은 디자이너 고용비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망고보드 혹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제작한 이미지를 EDM이나 웹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지 호스팅을 위한 서버가 필요합니다. 사내 서버를 사용한다면 IT팀에 요청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별도의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로 가비아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IMGUR이라는 글로벌 유명 무료 이미지 호스팅을 이용했었는데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제 IP를 막더군요. 그래서 유료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찾아보다가 가격이 저렴했던 가비아 이미지 호스팅을 결정하고 현재 이것도 대략 1년 가까이 사용 중입니다. 월 이용료가 10,000원이라 매우 저렴하고요. 이렇게 망고보드로 제작한 이미지 파일을 몇 개로 쪼개서 가비아 이미지 호스팅에 업로드하고 간단히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 링크를 복사해 EDM을 제작합니다. UI UX가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고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호스팅의 경우 트래픽 용량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망고보드를 통해 제작하는 이미지 파일은 PNG 파일이라 TinyPNG라는 이미지 압축 서비스에서 PNG 파일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이미지 호스팅 서버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JPG 파일도 가능하고요. 단 해상도가 높은 파일의 경우 화질 열화가 꽤 심해서 웹페이지에 올릴 고해상도 이미지 파일보다는 EDM 혹은 썸네일 같은 작은 이미지에만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망고보드, 가비아 이미지 호스팅, 타이니PNG를 거쳐 제작한 EDM 파일을 쉐어다이티 회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대량 발송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루베어의 메일 서비스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고 발송된 결과 EDM 오픈율, 클릭률 등 이런 수치들을 상세히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스티비라는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스티비는 아마 저희 말고도 많은 크고 작은 회사들이 이용하는 꽤 유명한 이메일 대량 발송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1만 개의 이메일 주소를 대상으로 EDM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송한 EDM은 자동으로 단축 URL을 제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며 이메일 발송 결과도 상세히 제공하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좋을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쉐어다이티 웨비나를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부에서 보여드린 하드웨어를 2부, 3부에서 소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저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할 정도로 요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는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회사에서 웨비나와 같은 방송을 진행해보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가 소개해드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이 1인 방송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 방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